올해는 꼭 투자를 해라. 네. 주식의 지읒자를 모르는 분도 주식을 해야 된다. 종목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배당주는 너무 좀 심심하다라고 하신다면은 S&P 500 ETF 중에 3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SPY하고 VOO, IVV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를 추천하자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배당 수익도 받으면서 포트에 이런 걸 담아 보신다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경필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배당주로 간다는 것도 아까 워렌 버핏 그런 격언처럼 네, 예. 그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장기간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유의미한 그렇죠. 그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정지향형으로 그러니까 뭐 최대한 원금을 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결국에 이제 사람들은 코인은 우선 빼고요. 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우선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 요 정도 이제 두 가지를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당장은 지금 부동산 쪽에 지금 소위 말하는 사다리가 지금 끊겼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좀 이래나 저래나 주식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또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국내 주식을 또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국내 주식 사야 되나 했는데 여긴 또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이거 좀 국내 주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 치다 밟은 격으로 작년 말에 한국 주식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상황을 예측해서 했다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지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지가 거의 5년 됐는데 역사상 5년 연속 올라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투자한다면 한국 주식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걸 이렇게 맞춘 것처럼 됐는데 제가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사실 50대 50이니까 던진 건데 네. 사실 지금의 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부일남 TV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게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 회복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밀어 올렸고 그동안에 거의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왔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다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하지만은 그냥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작년 말에 그냥 내년부터는 그냥 한국 주식이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진짜 그때 듣고 들어갔다면은 네. 지금 한 20% 이상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거뒀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래 국내 주식이 이렇게 좋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좋더라도 수익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천, 5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4천, 5천 언젠가는 가겠죠. 그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주식에 불어닥친 훈풍은 사실 다 소진한 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짜 시기 이후에 갑자기 사우스 코리아만 관세 면제 이런 걸 발표한다면 또 4천, 5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좋은 호재들을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이 출현하지 않는 한은 단시간 내에 4천, 5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부터 감지하고 그래 너무 떨어졌어 너무 싸 이건 진짜 이건 삼성전자가 4만 원대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만약에 들어가셨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얘기 듣고 지금 들어가야 되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약간 재미없고 늦은 투자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파트를 못 산 그 금액만큼을 다른 데다가 뭔가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일부 분산을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가져간다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주 ETF가 있을 수 있는데 배당주 ETF의 특징은 또 주식을 좀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재미가 없다. 그럴 수 있죠. 주가가 너무 안 오르고 물론 배당은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성향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S&P 500 ETF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 안에도 이 S&P 500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공업 분야의 400개 종목, 운수의 20개 종목, 그 다음에 공공의 40개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20개 종목을 망라해 놓은 지수잖아요. 근데 이 안에도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에서 주는 정도의 3.5나 4%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안 나와도 그래도 한 1.5에서 2% 사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S&P 500은 아시겠지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주가가 팡 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배당주는 너무 좀 심심하다라고 하신다면은 S&P 500 ETF 중에 3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3대장. 여러분 3대장이라는 건 크기 순으로 빅3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장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고 인기 있는 ETF거든요.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SPY하고 VOO, IVV 이 세 가지입니다. 아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근데 이제 SPY와 VOO, IVV는 뭘 추정하냐? 그러면 S&P 500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추정을 하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똑같죠. 네. 근데 똑같을 것 같은데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운용사의 운용 보수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갈아 끼운다 그러죠. 다시 이렇게 재설정을 할 때 약간의 시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주 미세하지만 수익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일단 이 SPY나 VO나 IVV 중에서 뭐 사실 어떤 거를 해도 그렇게 내가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지금 투자하고 있어, 저축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 저축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땐 수익률은 똑같은데 굳이 하나를 추천하자면 VOO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운용 보수가 제일 싸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포인트가 운용 보수가 가장 저렴해. 0.03%. 그러면 SPY라고 하는 이 S&P 500 ETF는 0.0945거든요. 그래서 물론 얘도 뭐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재 시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도 좋다. 뭐 내가 이걸 팔거나 사거나 할 때 이게 물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좋다. 지금 현재 6,480억 달러 정도의 자산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덱스 펀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뱅가드라고 하는 운용사 아시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인덱스 펀드로 그 뱅가드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S&P 500 ETF 중에서 이 배당 수익도 조금 보면서 그러니까 은행 이자 수준의 배당도 받으면서 좀 시세 차익을 S&P 500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좋다 이런 소리만 나오면 쭉쭉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조금 하락 위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의 성향이 더 맞는다 그러면은 뭐 내가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의 70%를 그냥 정기 적금을 한다 그러면 30%를 이런 포트에 이런 걸 담아 보신다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배당주보다는 피곤함은 있습니다. 이제 시장 아무래도 막 가격 변동이 조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어쩌면 열흘에 한두 번은 새벽 3시에 눈이 떠질 수도 있고 네. 하루 종일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볼 수는 있는데 그런 성향이 위험 성향이 나랑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식 샀다가 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막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이 너무 과다하게 하시면은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막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원금에다가 기간에다가 수익률을 곱해야지 내 그렇죠. 수익금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막 요즘에 유튜브에서 막 종목도 막 추천해주고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수익률 높이고 맞아요. 기간 짧게 해가지고 맞아요. 원금도 네. 작게 해서 한 방에 그렇죠. 이제 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 70%는 예금에 해놔라 이러면 뭐 벌써부터 막 반발이 막 있을 수 있단 왜 말이죠. 내가 그럴 거면 내가 이걸 왜 하냐? 그럴 이렇게 거면 내가 얘기하는 뭐하러 하냐. 그렇게 해봐. 그럴 거면 그냥 나는 올인하겠다. 막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좋다. 그럼 ETF 하는데 레버리지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나의 위험 성향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 뭐 아니면 도다.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추구하는데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혹시 손실을 본다 그래도 난 감수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 난 경험이 있다. 손실 난 적도 있고 뭐 많이 수익을 난 적도 있다. 이러면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 그래도 100% 하는 건 좀 무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7대3 뭐 70%는 위험 자산에 하고 한 30%는 그냥 안전 자산에 한다.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자기 위험 성향과 너무 다르게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나는 정말 뭔가 주식을 샀다 조금만 떨어져도 막 신경이 쓰이고 잠이 안 온다는 사람이 7대3으로 70% 주식을 하고 30% 예적금을 하면 이거는 뭐 수익률을 둘째 치고 본인이 일단 멘탈이 네. 좀 안 좋고 정신 건강에 일단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험 성향이 적극 공격 투자형인지 아니면 중립 투자형인지 아니면 약간 안정 지향 위험 회피형인지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대3
8대 2. 이 정도가 아마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보단 나 훨씬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 테이크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70% 정도는 좀 예금에 넣어놓고 좀 안전 그 위험도를 따져가지고 나머지만 투자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예를 들어 뭐 주가가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현금 70%를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물타기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때 좀 오히려 수익을 그러니까 올리라.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2021년 1월 1일 날 제가 월간 신동아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올해는 꼭 투자를 해라. 네. 주식의 지읒자를 모르는 분도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2020년 하반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다. 너무나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지를 했기 때문에 칼럼에서 당시에 쏟아지는 유동성과 이 주식시장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주식을 좀 웬만하면 좀 주식을 올해는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2021년도에 물론 하반기에 가서 조정은 좀 있었지만 연간 수익률로는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2021년 저도 이제 뭐 한 6월 7월 이쯤에 이제 주식을 다 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경 쓰기가 싫어서 주식을 안 했는데 주식 시장을 볼 때의 관점은 두 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얼마나 싸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너무 성장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얼마나 올랐어? 얼마나 핫해? 자꾸 이쪽으로만 경도가 되면은 얼마나 비싼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게 엄청나게 핫하다. 그럼 핫하다는 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핫한데 야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걸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주식을 이렇게 팔고 몇 년 동안을 주식을 안 하니까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고 있었으면은 시장이 급락을 하면 무서워서 더 못 살 것 같아. 근데 제가 주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일주일 만에 나스닥이 올해 초에 10%가 빠진 거예요. 그럼 갑자기 주식을 하던 사람 나스닥이 있는 사람은 10%가 빠지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보다가 일주일 아니 15년 동안 나스닥이 2022년도 빼고는 14년을 올랐는데 일주일 만에 10%가 빠진다는 건 이건 싸진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좀 샀어요. 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런 관점, 가격의 관점, 그러니까 성장의 관점이 아닌 가격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만나면 요즘 지금은 아니지만 한 몇 달 전만 해도 무슨 점심시간에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러면 요즘 밥만 먹으면 사람을 바꿔서 밥을 먹어도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뭐예요? 금 얘기. 뭐 금이 미쳤다는 둥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금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속으로 나만 금이 없나? 이러고 금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반인들은 너무 성장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다. 그런데 부자들 점심시간에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이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뭐 엔화가 뭐 그렇게까지는 낮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낮을 때 무조건 N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부자들이. 그래서 아니 N이 요즘 그렇게 가격이 낮은데 왜 N 얘기를 하나 봤더니 부자들은 금 얘기를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느냐? 아무도 금 얘기 안 할 때 벌써 샀어. 그러니까 금은 뭐 어차피 쌀 때 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는 내가 없는 자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하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성장의 관점만 보지 말고 성장도 중요하지만 가격의 관점을 같이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70% 예적금하고 30-40%를 위험자산에 넣다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뭔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내가 30-40% 넣고 있는 돈이 까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매달 넣고 있는 돈보다 훨씬 높은 비중의 현금을 안전자산에 넣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물타기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내 돈을 몽땅 다 위험자산에 넣고 있다가 시장이 하락을 하면 말은 좋아서 물타기인데 이게 정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의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물렸을 때 물을 더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때 탈 현금이 없다. 항상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국은 유동성이 없으면 결국은 쫄리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뭐 쫄리게 되면은 정상적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은 반대로 유동성이 없을 때 그 돈을 올인해서 레버리지로 왕창 불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자기 과신을 만들거든요. 뭐 주식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네. 나중에 한번 대단한 하락장을 만났을 때 이분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공의 경험도 좋지만 실패의 경험도 잘 학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라는 것을 진짜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 자산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